혹시 오늘도 올해는 꼭 10kg 뺀다. 그리고 이번 달엔 무조건 억대 매출을 찍는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여러분의 그 기특한 결심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독서를 내뱉을 겁니다. 그거 알아?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자야. 성공하고 싶다면 그놈의 목표부터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오늘 소개할 책은 더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제자리 걸음인지 답답한 분들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인생의 설계도 같은 책입니다. 여기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해본 실패의 아이콘이 한 명 있습니다. 수없이 망한 끝에 결국 그는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은 세상의 가먼이설이다. 절대 속지 마라. 대신 의지력이 바닥나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나만의 승리 공식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금과 억조처럼 여겼던 열정과 목표를 과감히 부수고 그 자리에 시스템과 에너지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줍니다. 평범한 재능 몇 개를 섞어 대체 불가능한 괴물을 만드는 법, 그리고 운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발칙한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실패 전문가를 세계적인 성공가로 뒤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영원한 실패자에서 압도적 승리자로 바꿔줄 시스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세우는 계획 있으시죠? 아, 있죠. 올해는 꼭 10kg 빼기, 매일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작심삼일이 되고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 자책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많죠. 어쩌면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게임의 규칙을 좀 잘못 설정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 유명 만화 딜버트 아시죠? 그 작가 스콧 애덤스의 책 더 시스템에 대한 여러 서평이랑 영상,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 삶에 적용해본 한 개인의 기록까지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네. 목표 대신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감을 줬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지치게 만들었던 그 목표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요.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안겨주는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이 패배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엔 좀 과격하게 들렸는데 곱씹어 볼수록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10kg 감량이나 1억 모으기 같은 목표를 딱 세우는 순간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매일 실패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목표라는 건 본질적으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도달해야 할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즉, 지금 여기에 나는 늘 부족하고 미달인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예요. 와, 정말 공감 가는 게 제가 새해 목표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이걸 적어놨는데 5시 10분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시작부터 실패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10분 때문에요? 네. 오늘도 글렀네 하면서요. 그게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 10분 때문에 하루 전체를 실패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걸 목표 지향성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취감이 엄청나겠죠. 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해보죠. 그 순간의 성취감은 엄청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요? 갑자기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큰 프로젝트 끝나면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던 무언가가 사라졌으니까요. 마치 드라마가 종영된 후의 상실감처럼요. 이걸 목표 달성 후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그 실패 상태로 스스로를 되돌려 놓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끝없는 쳇바퀴네요.
성공해도 문제, 실패하면 더 문제인 구조라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책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정확히 뭔가요? 목표랑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정이요? 네, 20kg 감량은 목표지만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시스템입니다. 아, 4시간 안에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일주일에 3번 30분씩 달린다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특정한 날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꾸준한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결과에 대한 압박 없이 과정의 실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5시에 일어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대신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입을 운동복을 꺼내 놓는다 같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만드는 게 시스템이겠군요. 바로 그거죠. 설령 늦게 일어나더라도 운동복을 보면 아, 맞다. 운동해야지 하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한 프리랜서 개발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자는 아주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번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어휴. 매일 밤 오늘 충분히 열심히 했나? 자문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주말에도 쉬질 못한 거죠.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더 잘하자는 목표만큼 사람 피 말리는 게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발자가 목표를 버리고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네. 첫째, 매일 아침 8시에는 무조건 책상에 앉는다. 둘째, 오전에는 이메일 확인 금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코딩부터 한다. 오, 이메일 금지. 네. 그리고 셋째, 오후 5시가 되면 오늘 한 일을 간단히 한두 줄이라도 기록하고 무조건 컴퓨터를 끈다. 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따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업무 시간은 줄었는데 결과물의 질은 훨씬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저녁과 주말을 오롯이 쉴 수 있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 그게 중요하네요. 네. 프로젝트 몇 개 끝내기라는 그 결과 중심의 압박감 대신에 매일 이 시스템을 지켰다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죠.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보통 이런 시스템을 시작하려면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열정을 쫓아라 이런 조언 많이 듣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이 책 저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열정은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했다던데요. 네,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라 많은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성공이 열정을 이끄는 것이지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공이 열정을 이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고 주변에서 막 칭찬이 쏟아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다면 그 일을 열정적으로 대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 그렇죠. 신나죠. 그렇죠. 반면에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계속 실패하고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번다면 그 열정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열정이라는 게 감정인데 감정은 외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니까요. 맞아요. 한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나오는데요. 30년 경력의 한 은행 대출 담당자가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었는데 열정을 내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겐 절대 대출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네,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스포츠를 너무 사랑해요. 이 열정으로 스포츠 용품점을 꼭 성공시킬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거절했다는 거죠. 와. 오히려 수익성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세탁소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처럼 묵묵히 시스템을 만들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 은행원 이야기는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열정적인 사람한테도 점수를 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열정만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수익성만 보고 세탁소를 차리는 게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공은 하더라도 일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결국 다른 종류의 번아웃이 오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열정을 무시하라가 아니고요. 열정을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아, 전제 조건? 네, 은행원의 관점도 열정적인 사람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아니라 열정만을 담보로 사업 계획의 허술함을 덮으려는 경향을 경계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관점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당장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꾸준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성공들이 생겨나고 그 성공이 자연스럽게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열정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정을 생성하라는 말이네요. 와, 훨씬 현실적이고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 시스템을 잘 돌리기 위한 연료는 뭘까요? 의지력? 아니면 끈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시간이나 돈, 의지력이 아닌 개인적 에너지를 꼽습니다. 개인적 에너지요? 네. 목표가 단거리 경주처럼 폭발적인 의지력을 태워버리는 방식이라면 시스템은 마라톤처럼 꾸준한 에너지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죠. 아, 왜 매일 운동하기나 매일 글쓰기 같은 좋은 시스템이 실패할까요? 바로 이 에너지 관점 없이 의지로만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으로 봅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라 확실히 와닿네요. 의지력은 아침에 꽉 차 있다가도 저녁만 되면 바닥나는데 에너지는 관리하기 나름이니까요. 맞아요. 그럼 그 개인 에너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에너지 관리가 무슨 대단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문제요? 네. 저자는 기분은 화학작용의 결과이고 음식은 그 원인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즉, 에너지 관리의 시작은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거죠. 아, 먹는 거. 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생각과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운동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운동을 하면 더 큰 에너지가 생겨서 더 생산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단추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저도 기름진 음식으로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건강하게 먹은 날은 몸도 가볍고 일에 집중도 잘 되고요. 음식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단순화입니다.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 거죠. 단순화요? 네, 스티브 잡스가 늘 같은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결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늘 뭐 입지? 점심 뭐 먹지? 같은 사소한 고민에 쓸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시스템에 투입하는 거죠. 아, 결정의 총량을 줄이는 거군요. 요즘 말하는 결정 피로를 막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한 블로거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때문에 집중력이 완전히 망가져서 힘들다는 고민을 기록한 걸 봤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도둑맞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블로거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스마트폰 특정 시간 사용 제한하기, 자기 전 1시간은 무조건 책 읽기 같은 자신만의 에너지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걸 막는 작은 규칙을 만드는 것부터가 에너지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정리가 있습니다. 환경 정리요? 네. 어지러운 책상을 보고 치워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닳는다는 지적이 있었죠. 와, 그 생각 자체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 비율 정말 공감되네요. 컴퓨터에 열어놓은 탭이 너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요. 네, 딱 그거죠. 어지러운 환경이 내 머릿속에 탭을 늘리는 셈이군요. 결국 시스템을 잘 돌리려면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환경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에너지 관리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열정을 주는 대신 선봉으로 열정을 만들고 의지력 대신 에너지를 관리하라. 이제 마지막 조각이 남은 것 같네요.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실패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실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패는 당신의 친구이며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실패가 친구다. 네. 수많은 실패 경험이 결국 만화 딜버트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사실 그가 실패한 사업 중에는 냉동 브리토 사업도 있었어요. 네. 만화가가 냉동 브리토요? 정말 뜬금없는데요. 그렇죠. 겉보기엔 완전히 실패한 엉뚱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업을 통해 식품 유통망에 대해 배웠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익혔다고 합니다. 아, 그 경험이 나중에 책을 출판하고 캐릭터 상품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장점이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야, 모든 게 끝났어 라고 느끼지만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에게 실패는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는 거죠. 데이터다. 네, 이 방법은 효과가 없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하고 시스템을 수정해서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단순히 매일 하는 행동 그 이상이네요. 실패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다음 시도에 적용하는 과정,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울 점을 남김없이 뽑아내는 것 자체가 강력한 성공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멀리 있는 목표를 쫓기보다 오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네, 막연한 열정을 찾기보다 작은 성공으로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공부, 업무, 글쓰기 등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어떤 분야든 적용할 수 있죠. 만약 지금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단지 나를 계속 실패자로 만드는 목표라는 낡은 규칙 안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한 철학자가 인간의 삶의 양식을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소유와 존재. 네,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집착하는 삶이 소유의 양식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집중하는 삶이 존재의 양식이죠. 어쩌면 목표는 소유의 문제이고 시스템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커다란 목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아주 작고 구체적인 존재의 방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라는 목표 대신에 오늘 딱 한 문장 쓰기라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스콧 애덤스가 말하는 성공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목표는 패배자들의 것이라는 그의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엔 우리를 향한 아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목표라는 높은 산을 바라보며 그 정상에 서지 못한 오늘의 나를 늘 부족하다고 탓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 산 꼭대기를 쳐다보느라 오늘 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지 말라고요. 대신 오늘 내가 정한 작은 루틴 하나, 건강한 식단 한 끼,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 관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매일매일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축한 시스템이 쉼없이 돌아가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스템 하나는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시스템을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위대한 시스템을 돌리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